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0월 9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보시면 최근 며칠간 이 하락 이후에 지지라인 만드는 작업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이 지지라인을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 이평선 라인들을 봤을 때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이 내려오면서 지금 빨간색 장기 이평선 라인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데드 크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든 크로스와 반대되는 말이고요. 이게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약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트레이더들이 있고 반대로 시장 상황은 우리가 충분히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대 포인트가 있다라고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기적인 이런 전망부터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올해 4분기와 내년까지의 흐름도 함께 말씀드리면서 전망해 볼 거고 리플 가장 중요한 이 소송 이슈도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무료 단체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죠. 오늘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새롭게 변수로 나온 만큼 이런 이슈들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리플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 자, 제가 데드 크로스 신호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등 가능성까지 남아있다. 그리고 법적 승소 기대감도 남아있다. 이게 최근 주요 포인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부분 차트를 봤을 때는 데드 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 반등 가능성으로 인해서 지지라인 만들고 이 반등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또 우리가 긍정적이라고 바라볼 수 있겠죠. 이 반등 가능성이라는 건 당장 오늘 저녁에서 내일 새벽 넘어가는 새벽 3시에 FOMC 회의록 공개를 시작으로 내일 저녁 9시 반에 가장 중요한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연이어 지금 주요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고 이번 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제가 이번 주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지표들의 발표가 될 거다 말씀드렸죠. 저번 주에 이 고용 지표가 발표됐고 견고하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시장이 반등해 줬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전보다 완화된 수치가 발표되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예측치만큼만 실제로 나와준다면 충분히 시장의 반등 가능성이 있다. 최근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고 아직까지도 확전에 대한 불안감은 남아있지만 이런 지수 발표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리플 개별적으로는 소송 관련해서 지금 이 사이트를 보시면요. 이 사이트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홈페이지고 이 홈페이지에 SEC는 이런 미팅 스케줄들을 업데이트합니다. 자, 비공개 미팅, 클로즈 미팅이 10월 10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고 세부 내용을 보시면 자, 이 밑에 이 미팅에서 주로 다루어질 주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 행정 절차에 대한 제기 및 합의, 그리고 소송 청구에 대한 합의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소송건에 대해서 이런 미팅이 이루어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 이 날짜 10월 10일을 봤을 때 그리고 시장의 주목도를 봤을 때 리플 소송건이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0월 10일 이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14일까지 SEC는 최근 제기한 항소에 대해서 이걸 확실히 진행할 건지 아닌지 정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부분도 말씀드렸죠. 폭스 비즈니스의 엘레너 테렉 기자, 이 기자가 전해준 소식이 바로 SEC는 이 폼 C, 이 C라는 양식, 밑에 보이는 이 서류 양식을 항소 법원에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폼 C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바로 어떤 거에 대한 항소를 진행할 거냐,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내용이 들어가는 서류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SEC는 공식 항소를 신청한 게 아니라 항소 통지서만 제출을 했다. 때문에 14일간의 여유가 있었고 이 안에 이걸 제출하면서 공식 항소를 진행하게 되든지 신청하게 되든지
아니면 다른 우리가 예전 사례들을 봤을 때 이 14일 안에 아까 우리가 봤던 비공개 미팅을 통해서 합의를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항소를 취하할 수도 있다. 이런 옵션들이 남아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확률이 그렇게 높다라고 보진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기에 충분한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 코인베이스도 SEC에 중간 항소 요청, 대심제 항소 요청을 하면서 더욱 리플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송이 아니더라도 리플은 최근 또 한 번 긍정적인 현물 ETF 신청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트와이즈가 가장 먼저였고요. 최근에는 카나리아 캐피털까지 두 번째로 리플의 현물 ETF가 신청된 거죠. 자, 현물 ETF가 신청됐다라는 건 기관들이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미국에서 유명한 자산운용사인 우리가 그레이스케일을 봤을 때요.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이 신탁, 트러스트 상품을 당연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신탁 상품, 이더리움, XRP까지 신탁 상품을 전부 운영하고 있었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이 신탁 상품이 바로 ETF 상품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XRP도 그럼 현물 ETF가 승인된다면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일 수 있겠다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XRP의 신탁 상품 그 자금 규모가 지금 벌써 2배나 증가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짧게는 우리가 거시적인 이슈로는 내일 저녁에 있을 경제지표 발표들 이게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겠고 리플 개별적으로는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은 이 항소 관련된 변수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이런 현물 ETF 그리고 올해 안에 출시가 거의 확정적인 스테이블 코인도 있죠. 발행량의 99%가 이미 민팅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바이에서도 블록체인 기업으로는 첫 번째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으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두바이가 아무래도 아시아와 유럽, 미국까지 있는 그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글로벌 확장에 가속화를 붙였다 말씀드렸고요. 브라질에서도 암호화폐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 라틴 아메리카, 남미에서도 확장성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리플 개별적으로만 보면 올 하반기와 내년까지 이어지는 이 상승 흐름에서 충분히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모멘텀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별 종목이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시장 상황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걸 억누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시장 상황이 받쳐준다면 이 상승력에 시너지를 내는 것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올 4분기와 내년까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여기에 대한 전망도 함께 한다면 조금 더 합리적인 투자 판단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자면요. 자, 금리 인하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올해 안에 2번 더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할 거다. 물론 베이비 스텝이지만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게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호재 소식이고 다음 달에는 이제 미국의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가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코인 시장은 큰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겠고 해리스가 되더라도 이 정도의 차이지 해리스도 최근에는 본인의 입장을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표명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는 긍정적인 미래가 전망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채권을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고 중국이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때마다 비트코인, 우리 코인 시장은 상승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올해 4월엔 비트코인의 반감기도 적용이 되면서 이 반감기가 적용됐다고 어차피 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상승한다. 대략 6개월 좀 지난 10월부터 이번 4분기부터 상승이 예상된다. 이전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호재 소식들이 전부 4분기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단기적인 이슈에 패닉셀 할 때가 절대 아니고 또 급하게 추격 매수가 들어갈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조금 더 확실한 타점을 잡으면서 안전하게 매매를 진행하면 이번 4분기가 정말 큰 수익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이어질 상승장에서 우리가 확실한 수익을 안전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타점을 가져가서 매매를 진행하고 어떻게 포지션을 잡고 비율을 조정하냐에 따라서 추후의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이번에는 꼭 저와 함께 큰 수익 얻어가는 시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이런 뉴스들, 변수들 공유해 드리면서 구체적인 타점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여러분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